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CT 전정환 김광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그 트레이너가 과연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그거를 말해보려고 켰어요. 네네. 사실 근데 일선에서 근무하는 코치들이 학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밝히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네. 기정사실이죠. 네. 공부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도자라면은 네.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네네. 나의 고객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사실 우리가 함양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트레이닝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업계에 있던지. 근데 이제 그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왜 트레이닝 업계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트레이너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기본적인 해야 되는 일 자체 중에 하나가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런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즉각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렇죠,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네. 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생업에 지금 위협을 받지 않는 수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굳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트레이너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중들에 대한 문제가 더 커요. 아, 대중들 왜 문제가 이렇게 크다. 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이러면 대중들이 저 엄청 싫어하겠죠. 뭔가를 걸을 수 있는 눈이라고 표현하면 선구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좀 반갑긴 한데요. 네네.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결론부터 이렇게 말할게요. 자기 몸 잘 만들면 네. 남의 몸 잘 만들어요? 그렇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근데 없습니다. 대중들은 뭐 보고 와요? 보통 몸 보고 트레이너들. 오죠. 몸 보고 그렇죠. 오죠. 네. 얘가 약을 쓰고 몸을 만들었던, 네. 뭘 해서 몸을 만들었던, 뭐 조각깔로 복근을 끌어 팠던 그런 것 신경 안 씁니다. 얘가 어떻게 몸을 만들었는지는 이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 사람이 뭘 만들 줄 아니까 자기 몸도 잘 만들어주겠지.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네네. 이 사람이 몸 만들어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뭐 상 몇 번 휘두르고 오면은 네. 다 자기 몸도 그렇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거에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에서. 네. 대중들이 저 사람 몸 만들어 상 탔대. 저 사람 운동 잘 시키나 봐. 저 사람한테 운동 받아야지 하고 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회원분들을 받고 PT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누구누구 트레이너 찾아가 봤었는데 별로였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건 물론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마케팅에 이제 치중한 나머지 이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 몸을 가꾸고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그런 간판 만드는 데만 더 급급하니까 이제 트레이닝 퀄리티라는 것이 이제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번에 교육 들으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았는데 뭐죠? 대한민국과 태국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입니까? 뭐 일단 나라의 부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좀 더 선진국이긴 하겠죠? 체육사단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왜죠? 태국은 네. 4년제 체육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헬스장에 취직이 안 된대요. 전문성을 반드시 담보해야만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어때요? 대한민국은 이제 당장 어디서 그 회원을 2달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회원이고 좀 생긴 게 멀쩡하다. 그럼 바로 트레이너 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바디 프로필 좀 몇 번 찍고 혹은 한두 번이라도 찍고 뭐 네. 대회 몇 번 나갔다 와가지고 봤는데 얘가 좀 상태가 괜찮아. 그러면 그냥 있어. 네, 좀 왔고 괜찮고 그러면 네. 거기에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데도 문제고 네, 문제지만 그런 사람 보고 가서 와 하고 받는 대중도 문제고 그런 거에 안위한 상태에서 네. 계속 발전할 생각 안 하고 그렇게만 생활하려고 하는 트레이너도 문제예요. 이건 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고 창피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고 네. 있는 거고요. 제가 네. 지금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저도 맞아요. 발전하는 중이고 아직 많이 배울 거 많았고 많고 맞아요. 아직도 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보단 낫다. 그렇죠. 네.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거.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 거잖아요. 아까 김경호 선수가 말했듯이 네, 심의안이 없는 대중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트레이너 그리고 돈 벌기에 급급한 사업 구조 이제 삼각 환장의 콜라보를 이루어서 지금 현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좀 시장의 수준이 그래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대중들도 어느 정도 선별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트레이너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이제 발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되게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트레이너들의 경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실력이 정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들도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선순환의 구조에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돼야 돼요. 대중들이 네. 트레이너를 좋은 트레이너가 이런 트레이너다. 물론 뭐 자기가 훈련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트레이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더 나빠. 네. 그런데 대중들이 네. 뭔가 그런 쪽으로 깨어있는 트레이너를 찾기 시작을 하면 그런 트레이너를 찾기 시작하면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 사장이 그런 애들 그런 찾겠지. 트레이너를 뽑겠지. 네, 왜냐하면 맞아요. 대중이 원하는 그쵸. 내 소비자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쵸, 이런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해. 네. 이런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한테 페이를 더 줘. 그러면 그걸 아는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할까? 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도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네. 이 선순환의 시작은 네. 소비자여야 돼요. 사는 사람. 소비자. 그래서 뭔가 네. 조금 강국히 부탁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일해본 결과 네.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의 심미안을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사실 몸을 만드는 거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몸 좋은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물론 아까도 김광호 선수가 얘기했지만 그 트레이너들이 배불뚝에 돼서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몸을 관리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 몸부터 관리 못하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트레이너를 고르실 때 이제 그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고르시기보다는 다른 회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회원의 수준이 그 사람의 트레이닝 실력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절대 허용치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최근에 네. 제 측근인 누나가 레슨을 받는데 이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네. 수업 시간에 네. 누나가 왔어. 네, 수업 그래요. 시간에 누나를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 5분 남았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더래. 아, 담배를 딱 피고 와서 그래 담배를 피고 왔는데 정시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5분 6분 뒤 담배 피고 오느라. 아. 그리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더래. 하면서 쉬는 네. 시간에 있을 뭐 하는 줄 알아요? 뭐였죠? 핸드폰 하더래. 그러니까 세션 내에 쉬는 시간에. 스쿼트 10개 했어. 그래 1분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핸드폰 하고 있대. 근데 보려고 봤겠지. 네. 언뜻 보니까 네. 그런 공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도 아니더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할 때도 양해를 구하고 해도 그쵸.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이 나의 시간을 산 거니까. 네. 사적인 거를 하면서 네. 그 연병을 떨고 있더래. 그러더니 더 웃긴 거는 수업이 50분이잖아요 보통. 그쵸 그쵸. 한 35분 수업하고 네. 한 2, 3분 정도 쉬었다가 호흡 가라앉으면 베드에 엎드리라 그런 다음에 등 좀 쪼물쪼물 하다가 세션 끝내더래. 얼마 하래요? 야, 이거는 사실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이거는 아니지. 500원 받고도 안 해야 되는 새끼야, 그 새끼는. 이거 방송 중 이게 아유, 괜찮아요. 솔직한 모습 좋습니다. 네. 내가 아는 누나였으니까 망정이지. 네네. 이제 트레이너 그 누나는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네. 얘가 지금 잘못하는지 못하는지도 알겠지만.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누나가 태어나서 네. 트레이닝 처음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고. 아, 그러면 원래 트레이너들 이런 이미지 거보다 어떻게 돼요? 좀 망가지는 거죠. 근데 더 망가질 게 있나? 이미지가. 야 이게 아니 내가 그러더래요.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받겠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 사람이 나의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게 기본 계약 관계인 거잖아요. 본인 자체의 마케팅을 어떻게 구성하는 건 사실 자유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 몸 관리하는 거, 대회에 나가 성적을 내는 거, 혹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네네.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하겠다. 오케이 존중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야 그런 거 아니야. 트레이너는 난 공부를 하겠어. 공부 열심히 해요. 운동 안 하면 안 되지만 자기는 운동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겠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요. 이런 쪽인 그런 베이스들로 티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말한 케이스는 아무리 내가 야 이거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트레이너로서의 네. 그런 도리보다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혹시 네. 밤에 지금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런 유튜브 저희가 네. 지금 촬영한 걸 보고 있다면 네네. 니는 그렇게 잘났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전 그냥 차단할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트레이너가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 그런 본인만의 기준. 되게 PT점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트레이너를 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건 나중에 또 정말 웃긴 일 많아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외형적인 거겠죠. 외형적인 거. 것들이 잘 관리가 됐나. 여기서는 외형적인 걔가 뭐 거. 몸짱인지 아닌지 이런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청결한 육모 상태를 갖추고 있나, 깔끔하게 하고 있나.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관리가 네. 그래도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정도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나. 그게 성실함을 대변을 해줘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대화를 시작을 했을 때 네. 뭔가 대화의 이런 맥락을 짚는 것들 혹은 그 사람의 이런 언변이 타인을 잘 존중하고 예의가 바르며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뭔가 논리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근거 기반 위에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트레이닝에서도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요. 그런 거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멍청하지 않은지.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마 PT샵이면은 못할 거고 그쵸, 헬스장이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 레슨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레슨 태도가 어떤지. 레슨 태도. 예.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딱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뭐 자격증 확인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가가지고 선생님은 자격증이 뭐뭐 있어요 이렇지도 않을 거잖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해도 그리고 자격증이 뭐 실력을 꼭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김강호 코치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트레이너를 고르시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딱새는 걸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늘 저희가 말하다가 우라가 치미네. 김강호 선수가 요즘에 다이어트 끝나고 그래도 좀 많이 유해졌는데 오랜만에 열받았어요. 네, 오랜만에 열받는 모습을 봐서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김광호 선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가, 좋은 트레이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네. 저희 이걸 또 부지런히 업로드하고 싶은데 지금 생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늘 좋은 내용으로 찾아보려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예, 네. 많은 의견 수렴하도록 할게요. 수렴하고. 얼마 전에 MCT 박준서 선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들숨에 재력을 얻으시고 날숨에 근육을 얻으시라고. 이제 헬창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들숨에 재력을 얻으시고 날숨에 근육 얻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CT였습니다. 안녕.